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정책의장을 맡게 된 홍익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 극복, 민생 안정, 경제구조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종식 원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삶을 확실히 지키는 한 해가 되도록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집권여당 정책위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정청의 원활한 정책 조율로 정책 역량과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과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가 첫째입니다. 경청과 겸손의 자세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2020년을 함께 극복해 오신 국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시작되는 2021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의나 미안해, 사실 이 미안해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인이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된 진실 때문에 모든 국민들께서 참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잔혹하게 학대당했던 사실보다 생후 16개월 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학대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6월 창녕 의붓딸 학대 사건, 9월 천안의 캐리어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번에 끔찍한 아동 학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 학대 예방, 신속 개입, 보호관리, 3단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복지 예산 확대를 통해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현재 334명에 불과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확충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가정과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난달 2일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피해 아동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을 즉각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 보호하기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증설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인 양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민주당은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6일 내일 사업 공고를 하고 11일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되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여 피해를 입은 영업 제한 업종은 100만 원을 더해 200만 원, 영업 금지 업종은 총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발송될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지원자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는 내일부터 8일 사이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내일부터 11일까지이고 11일부터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지원자들은 50만 원을, 15일부터 신청하여 혜택을 받게 될 신규 지원자들은 신속한 심사 후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소득 안정자금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액이 충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2차 새희망 자금 대비 최대 100만 원 증가하여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면 기수혜자분들은 문자 알림 등으로 안내를 받으실 것이고 새로 신청하는 분들은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절박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과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정시설, 병영 등 집단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국가시설 방역에 만전을 기해합니다. 수용자와 직원을 포함한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수용자 가족은 물론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차관이 병역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동부구치소가 6차 전수검사를 시행 예정인 가운데 밀집도가 높은 격리시설의 한계로 인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역 조치와 함께 고층 빌딩형 수용시설의 특성과 구조에 적합한 대응으로 확진자 증가를 막고 확진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정시설뿐 아니라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는 병영과 경찰 등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는 국가시설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 차단 등 단계적으로 아주 두텁한 겹겹의 대응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용자와 병사 등에 대한 인권이 보호되고 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